푸틴이 2000년에 러시아 대통령이 된 이후에 푸틴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목표가 있죠. 바로 강한 러시아입니다. 강한 러시아. 예. была свободной, процветающей, богатой, сильной, цивилизованной страной, и которую уважают в мире. Всем, 저때 진짜 кто 젊으셨네요. сказал «да» великой России, во славу России. Так было тогда. 예,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그 강한 러시아에 집착하는 것인지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죠. 네. 그 힌트는 어쩌면 푸틴의 젊은 시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푸틴이 1952년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옛날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레닌의 이름에서 따온 레닌그라드? 레닌그라드였습니다. 예. 아, 그게 거기구나. 그 레닌그라드 전투 있었던 레닌그라드. 맞습니다. 맞아, 예, 맞아, 같은 맞아요. 도시죠. 바로 이 레닌그라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면서 약 900일 동안 봉쇄한 곳이죠.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포위 작전으로 꼽히는 이 레닌그라드 봉쇄는 독일군이 전쟁 중 가장 잔인하게 수많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푸틴의 가족도 이 레닌그라드에서의 전쟁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푸틴의 아버지는 그 전쟁 때 자원 입대해서 바로 전쟁터에 나갔고요. 그 과정에서 이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동안 고통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사실은 이때 그 봉쇄 때 거의 굶어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이제 아사했을 정도로 그 위험한 상태에 있었죠. 게다가 이게 푸틴의 그 부모는 그 푸틴을 낳기 전에 그 형벌이 된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낳자마자 사망하고 둘째 아들은 급성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힘겹게 전쟁을 치른 다음에 겨우 얻은 아들이 바로 푸틴입니다. 이런 그 푸틴의 성장 배경은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아주 남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러시아인들에게 그 제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전쟁이기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의 가족, 친인척들이 전쟁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통의 러시아 사람들이 겪은 전쟁의 경험을 푸틴 대통령의 가족도 고스란히 겪은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푸틴의 가족사가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푸틴 스스로도 이런 가족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까요? 불공황장. 바로 그 승전 기념일에 그 2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입었던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다른 러시아 시민들과 가도 행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일단 승전 기념일이라는 날은 러시아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날이기도 하고 거의 전사 한 사람이 없는 가족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동질감을 갖고 있는 거고 나도 똑같은 개인사를 갖고 있고 너희들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 나라의 국민이다라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푸틴의 성장 배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기. 푸틴은 그 이 시절에 이제 좀 왜소한 편이어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친구들과 싸우면서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약하면 얻어맞는다. 예. 그래서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푸틴은 50년 전 그 레닌그라드 거리는 나한테 규칙을 가르쳐 주었다. 그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펀치를 날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예, 전문 용어로 선빵이라고 하는데요. 선빵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중요하죠. 예, 교수님 입에서 쫙쫙 붙네요. 빵 터졌어. 예, 예. 이때 그 푸틴은 그 유도와 레슬링을 배우게 됩니다. 레슬링까지. 예, 예. 학창 시절 그 푸틴의 꿈은 그 파일럿이었다고 하는데 그 체육 특기생으로 민간 항공대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패와 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 영화를 보고 한순간에 이제 꿈을 바꿔버립니다. 이 방패와 칼이라는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활동한 전설적인 소련 첩보원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였는데 첩보원 한 명이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내용에 완전히 그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영화를 본 그날부터 KGB 요원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푸틴이 다니는 대학교에 누군가 찾아와서요, 푸틴에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바로 KGB 소속 직원이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죠. 어떻게 알고 왔지? 푸틴이 다녔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는 그 KGB 요원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바로 이제 KGB 요원들이 평소에 학생들을 눈여겨 보다가 적합한 학생들을 이렇게 딱 골라서 채용하는 것이었어요. 8년간 일을 한 푸틴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1983년에 결혼할 때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신부한테도 정확히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첩보원으로서 푸틴은 어떤 일을 했을까? 가장 주목할 만한 그의 행적은 1985년 푸틴이 이곳에서 첩보 활동을 한 사실입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예. 독일? 그 중에서도 소련의 영향권이었던 동독의 드레스덴에 파견되어서 거기서 6년간 첩보 활동을 벌이게 되죠. 예. 그런데 그동안 그 푸틴이 동독에서 첩보원 활동을 했다는 서류나 관련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2018년에 그 증거가 발견되어서 화제가 되었죠. 자, 어떤 증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파이였어. 바로 그 푸틴의 그 슈타지 신분증이 2018년에 발견된 건데요. 슈타지? 그 비밀 경찰. 예, 지난 그 독일 통일 편에서 그 슈타지에 관해서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시죠? 네. 예, 예. 동독에서 체제 저항 세력을 적발하고 감시하고 이제 체포하는 일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그 긴밀한 관계였던 소련과 동독의 각 정보기관이 협력해서 첩보 활동을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푸틴이 바로 이 슈타지 신분증을 발급받았던 것입니다. 신기하네요. 그런데 그 동독에서 첩보원으로 활동하던 중에 푸틴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푸틴의 개인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바로 냉전의 상징이자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죠. 당시 독일 국민들은 동독서독 할 것 없이 모두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가서 냉전의 종식과 독일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서 그야말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슈타지의 탄압에 시달렸던 동독 주민들이 바로 이 KGB 지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푸틴은 이 과정에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돌아온 대답이란 것이 모스크바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는 아무 말이 없군요. 버림받았네. 예,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 그 소련 그 지도부의 대응에 푸틴은 아주 큰 절망감을 느꼈고요. 나중에 그 푸틴이 직접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밝히기로는 내게는 조국이 더는 없구나. 소련 연방이 병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착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독일 통일 뒤에 냉전의 기류도 사라져가고 더 이상 그 KGB 활동이 필요치 않게 되자 푸틴은 다시 이제 소련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후 푸틴은 KGB에서 모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활약하던 KGB 요원이 이제 모교로 돌아와서 학생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자신의 처지가 꽤 이제 실망스럽게 느껴졌겠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 그 푸틴의 그 정치적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소프차크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프차크를 통해서 정치 인생이 시작하게 된 거죠. В силу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국기도 바뀌나? 국기는 바뀌었죠. 국기를 뭐. 이제 러시아 국기. 아 맞아. 소련 국기 종이처럼 약간. 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에 뭐 그런데 이 소련 그 붕괴가 러시아 역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푸틴 개인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선 최악의 상황이었던 소련 붕괴 전후의 경제 상황 때문에 그 몇 달간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그 때문에 그 택시 운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와. KGB 원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푸틴에겐 그 소련 해체에 대한 그 아쉬움과 실망감이 정말 컸는데요. 이런 푸틴의 심정은 그의 발언 곳곳에서도 드러납니다. 결국 소련의 붕괴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소련이라는 이름 아래의 역사적 러시아의 붕괴였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 1000년 전 세워진 나라를 크게 잃었다. 그 질서를 그 힘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치욕을 맛보게 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강한 러시아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결심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푸틴의 인생에도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파벨 보로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그 보로딘의 도움으로 그 대통령 자산관리국 부국장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궁인 크렘린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궁에서 갑자기 부를 이유가 정확히 이유가 뭐였어요? 예, 그 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그 해외 투자 유치를 여러 건 성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경제 도시로 떠오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셈이죠. 그런 경험 때문에 이후 푸틴은 승진을 계속하면서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일친입니다. 예, 1999년 8월에 일친이 푸틴을 총리에 임명한 것입니다. 우와. 예. 우와, 너무 파격 인사인데? 그렇죠. 푸틴이 이게 총리 딱 임명됐을 때 그 러시아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은 그거였어요. 누구야 얘? 아.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에게 아무런 무명 정치인이었어. 아무도 몰랐어 그 사람을. 그럼 지금 뭐 첩보원 일을 했는데. 전문 용어로 듣보잡이었을 텐데요. 예.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네요, 교수님. 아, 선빵을 많이 날리시네요. 예.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그 총리가 된 푸틴이 그 자기의 이름을 러시아 국민에게 아주 그 각인하면서 푸틴의 정치적 행보에도 큰 힘을 실어준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 체첸 전쟁입니다. 1859년에 러시아 제국에 정복되었고요. 1936년 소련 시절에는 러시아 안에 있는 자치공화국이었어요. 체첸에 있는 이 카프카스 일대 산맥인데 이제 지하전이 풍부했고 이런 그 천연 자원이 많아서 러시아한테는 아주 중요한 전략 거점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체첸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러시아군인 후퇴를 해야 됐었습니다. 체첸을 공격하는 와중에 푸틴은 이 행동으로 러시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정답 예, 규현 씨. 맞춰도 되나요? 아 예. 네. 오. 해보세요. 왜냐면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서 네,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넘치는데. 한 번에 맞추면 좀 네. 걱정되지만 해볼게요. 예. 푸틴은 러시아 군인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KGB 요원이기도 했고요. 예. 결론은 땡입니다. 결론은 땡입니다. 오답입니다. 그런데 그 규현 씨가 그 분위기를 조사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정답. 예, 말씀해 보십시오. 푸틴이 예. 어렸을 때 꿈이 파일럿이었잖아요. 맞아. 비행기나 전투기를 직접 조종해가지고 어. 직접? 공격하러 간 거예요. 너무 오랜만 아니야?
이쯤이면 실력이네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예, 예. 그 본인이 직접 비행기를 몰고 나타나게 되죠. 이거 맞아? 예, 예. 영상이 준비돼 있나요? 맞네, 진짜 맞네. 그러니까 직접 전투기를 몰고 나타난 이 젊은 정치인의 등장에 러시아 국민들의 민심이 아주 크게 반응을 하죠. 네, 실제 국민들이 지쳐 있는 전쟁에 이렇게 리더가 나타나주면 예. 믿게 되죠. 쇼맨십이 있네. 총리로 임명됐을 당시에 푸틴의 지지율이 그 2%였거든요. 하지만 체첸 전쟁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그의 지지율이 무려 74%까지 74%까지 급상승하게 2%에서 됩니다. 74%요? 예, 예. 옐친 대통령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담화문을 내놓습니다. 뭐죠? Дорогие россияне, сегодня я последний раз обращаюсь к вам новогодним приветствием. Сегодня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уходящего века, и я ухожу в отставк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нституцией, уходя в отставку, я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возложении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на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В течение 3 месяцев он будет главой государства. 뭐야, 그럼 이제 대통령 되는 거야? 권한 대행 일단. 그때 당시에 옐친 대통령 왜 갑자기 대통령에서 물러나겠다고? 3달만 더 있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옐친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말 바닥 수준이었고요. 근데 또 전문 용어로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의혹이 있긴 한데 옐친 대통령이 원래 부정비리, 부정부패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 정부가. 아, 그래서 푸틴이랑 약속을 해서 옐친을 비롯해서 옐친의 가족을 감옥을 보내지 않되 너는 대통령으로 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있긴 해요. 보이니까 내가 미리 대통령 할 테니까 나 감옥 보내지 마 이렇게. 그 뒤에 푸틴은 그 옐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수행한 뒤에 본격적인 대권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때 그 푸틴의 선거 구호가 강력한 국가,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3%가량의 지지를 얻어서 그 30% 지지를 기록한 공산당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